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은 빅히트 엔터의 상장 주요 체크포인트를 점검하고 다른 엔터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장 종료 후 엔터 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차례 상장 예비 심사 통과가 미뤄졌었기 때문에 이번 통과 소식은 더욱 기뻤습니다. 이제 공모가를 결정하고 상장만 하면 되는데 주요 체크 포인트와 다른 엔터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쏟아질 질문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의문을 제기할 투자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냥 최고니까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 이뤄낸 성과만 보아도 BTS와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미래 자랑처럼 여겨도 될 정도입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더더욱 BTS가 일궈낸 성과가 재조명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약점이 없는 기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거대 기업인 삼성전자나 애플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이니까요. 또한 없는 리스크 요인도 샅샅이 찾아내고 싶은 게 투자자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86번가에서 생각하는 주로 나올 질문 3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회사의 대응 방안은? 둘째, 방탄소년단 군입대 이후에 회사의 전략은? 셋째, 방탄소년단 의존도가 절대적인데 이를 줄여나가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먼저 코로나에 대해서는 온라인 콘서트로 답변할 듯 합니다. 방방콩과 굿즈 판매가 기대보다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면서 비록 총 매출은 투어보다 떨어져 보일 수 있어도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마진은 굉장하다. 어떻게 보면 투어 도는 것보다 더 높은 순수익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반응이 기대 이상이어서 향후 코로나가 종료되고 오프라인 투어를 돌면서도 틈틈이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새로운 매출원이 창출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빅히트가 자랑하는 플랫폼인 위버스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버스는 빅히트 소속 연예인들의 팬클럽 가입, 공연 예약, 굿즈 구매, 미공개 콘텐츠 시청 등이 가능한 덕질 종합 플랫폼입니다. 위버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자연스레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묶어서 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플랫폼의 위력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히트 입장에서는 단순히 연예기획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위버스와 같이 플랫폼 사업을 키우는 회사다라는 점을 키워드로 잡을 듯 합니다. 실제 빅히트의 2018-19년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이러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빅히트는 2018년 6월 12일자로 플랫폼 서비스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BNX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당시부터 상장을 차근히 준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처음으로 매출액을 부문별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여기서 플랫폼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사업을 담당하는 IP, 공연 제작을 담당하는 360도 새롭게 한 부문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자, 이제 회사가 어떤 부문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명확해지시지요? 즉, 빅히트는 아티스트 개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외부 요인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연예기획사로 포지셔닝하기보다 이를 발판으로 매니아들을 위한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포지셔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점점 높게 평가해주는 최근 주식시장의 특성상 이 점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부재 중에도 그들을 활용한 게임 등 다양한 IP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과거 무한도전의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방탄 없는 방탄 콘텐츠를 방탄소년단 부재 중에도 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 라인업이 좀 더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빅히트는 신규 아티스트 런칭 및 인수합병과
합작사 설립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바투의 런칭은 지금까지 매우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븐틴과 뉴이스트가 소속된 플레디스, 여자친구가 소속된 소스뮤직을 이미 인수한 바 있습니다. 한때 트로트 가수의 소속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빅히트는 인수합병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CJ그룹과 합작사를 설립해서 새로운 보이그룹 런칭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일본의 아키모토 야스시 프로듀서와의 협업도 추진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빅히트가 기업가치 5에서 6조 원을 이야기한다면 대략적으로 전통의 매니지먼트 사업 3조, 플랫폼 사업 1에서 2조, 기타 인수합병 합작 등 이놀게닉 성장 0.5에서 1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내용을 빅히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머지 이미 상장된 엔터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플랫폼과 IP의 가치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86번가를 구독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미 익숙할 것입니다. 비욘드 라이브라는 플랫폼을 말이죠. 빅히트가 이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면 SM, 스트림 미디어, JYP, 네이버는 힘을 합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향후 엔터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는 것이 빅히트의 플랫폼 강조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우수하다는 점에 대한 강조도 끊임없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부재 시에도 IP를 바탕으로 한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면 될수록 나머지 엔터 기업에게도 잠재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투자자들이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엔터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SM, JYP, YG의 주가가 최고조일 때의 시가총액입니다. 그 누구도 2조 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엔터 산업의 한계에 대한 고민이 심리적 상한선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그 이상으로 기업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빅히트는 이미 이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장된 나머지 엔터 기업들도 심리적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번외로 중국 상황 및 일본에서의 합작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한한령으로 인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아티스트의 광고가 게시되는 등 한한령이 풀려나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빅히트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는지 매우 궁금해할 듯합니다. 또한 최근 JYP 소니의 걸그룹 니주가 히트를 치면서 빅히트가 과거 진행하다 무산된 아키모토 프로듀서와의 협업도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본 연예계의 현실과 협업 시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일본 아이돌 아티스트들은 한국 아이돌 아티스트들과 계약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획사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 간 계약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해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번 빅히트 상장 과정에서 오고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의도치 않게 주가가 재평가되는 엔터 기업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엔터 기업의 주주분들이시라면 서로가 응원해주는 문화가 생겼으면 합니다. 마치 경쟁이나 싸움하듯이 내가 투자하지 않은 기업 소속 아티스트를 깎아내리고 흠잡는 일은 이제는 없었으면 합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 어떤 경우에는 멀리 한국까지 와서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돌 아티스트들에게 주식하는 어른들이 보여야 할 성숙한 행동은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엔터기업 모두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주식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